네, 반갑습니다. 3프로TV 정프로입니다. 오늘 요즘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많아하는 이 미국 주식, 특히 이제 미국 ETF 투자 현황, 그리고 투자 방법들을 한번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3프로TV가 힘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회사의 가장 뛰어난 분들을 모셔보고 미국 주식, 왜 자꾸 이렇게 껴들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네. 최강의 말에 제가 딱 현혹됐습니다. 네, 3프로TV의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네. 한 사람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 알지 않을까. 자부심이 있으시죠? 자부심 있습니다. 올해가 22년째입니다. 22년째. 그때 아무도 안 할 때. 아무도 안 할 때 혼자 하자고 제가 주장했었고 실제 했죠. 2001년도 가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그 자랑은 좀 먼저 인사 좀 나누고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도영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3프로TV 이런 분만 계신 건 아닙니다. 아시죠? 너무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삼성자산운용은 ETF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최고가 만났다. 이거는 라고 이건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합니다. 이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투자 정보, 투자 아이디어 이런 걸 좀 저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본부장님도 준비되셨고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 그중에 이제 ETF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죠. 뭘까요? 최근에 시장 동향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른데요. 잔고의 나올 좀 보시면 좋은데요. 2018년 고작 300억이었습니다. 잔고가. 2018년 2018년 300억. 300억인데 그 뒤로 2021년도까지 4년 동안에 올라간 폭이요. 1000억을 돌파합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빨간색 1000억대로 넘어간 거? 저거는 보여야 될것 2021년. 같은데. 이게 네. 보관 잔액입니다. 3배가 넘었습니다. 3배가 넘어갔죠. 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너무 남다르다. 왜냐면 이게 일자가요. 불과 10년 전에 잔고가 1조 원이었어요. 1조 원. 네. 1조 원인데 지금은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예. 130조. 예, 130조가 커졌기 때문에 네. 130배가 커진 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좋은 건데 그 이듬해 아시는 것처럼 전쟁 터지고 물가 올라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을 좀 손해 많이 봤는데 그 이후에 좀 팔았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네. 한 20-30%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뭔가 좀 빠진 감이 있는데 이걸 잘게 쪼개보게 되면요. 최근 5분기 동안의 네. 모습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빠졌던 잔고 현황이 갑자기 올해 초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테슬라 최애 종목인 거 아시죠? 테슬라. 예.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약 15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조를 보유해요? 예, 15조 원을 그 정도예요?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걸 저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네.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혹시 AI, AI? 광풍, 인공지능 광풍이 불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종목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요. 이번에 나왔던 금리 인상이 곧 끝나고 네. 혹시 만약에 좀 더 기간이 지워지게 되면 인하까지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많이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동안 빠졌던 그 거래대금 자체가 올해 초부터 올라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의 또 공이 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소위 장비디아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구글을 조회하시면 엔비디아 장우석이 그냥 한 조합입니다. 조합. 나오죠. 직원설도 있고요. 엔비디아 직원. 직원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네. 오해입니다. 그건. 저는 돈 받고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 실제 투자도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어났는데, 주식을 이제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십니다만 또 ETF에 대한 관심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ETF 시장으로 엄청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엄청 많은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나스닥 100이나 S&P 500 이렇게 대표적인 미국 ETF에도 여전히 일반 계좌나 특히 연금 계좌에서 장기 투자하는 연금 계좌에서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당연히 테마라든지 섹터 ETF 등도 계속해서 상장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수요를 같이 이제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냥 미현지에 있는 ETF를 매입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ETF를 매입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해외 미국 주식에 가서 직접 투자하신 분들하고 우리나라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약간 투자 목적이나 활용면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과세 체계가 현재 다르죠.
미국 주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양도세로 과세를 하고 있고 22% 원천 징수되죠.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ETF를 투자하시면 배당 소득세로 15.4%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제가 연금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연금 계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펀드만 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증권사에서 낮에도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대가 거래 편의성이 좀 우리나라가 좀 편리한 면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세 가지를 좀 종합해 보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국내에 상장된 ETF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투자 목적이나 활용 면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특히 달러에 대한 네. 달러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없어지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러면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그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이 열릴 때. 근데 이제 우리 장이 열릴 때는 미국 시장 거를 반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장이 끝났으니까. 역시 우리 정 프로님은 날카로운 질문의 대명사라고 저는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세요. 네네. ETF는 우리나라 장 거래 시간인 9시부터 3시 반까지 편리한 원하신 시간대에 이제 매매가 가능하신데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우리 정 프로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개장 시간에는 사실 열려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거래하실 때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선물이 있죠. 파생 상품. 선물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장이 끝나고 나서 흔히 이제 아시아 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장이 열려 있을 때의 선물 가격의 움직임을 ETF 가격에 반영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자고 있을 때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나서의 가격하고 그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까지 지금까지의 움직임, 그 S&P 500이나 나스닥 100 선물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비단 미국의 대표지수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ETF가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는 선물 가격을 가지고 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가격이 올라요, 선물 가격이. 그래서 오케이,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환율이 그 시간에 또 떨어지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율까지 계산해서 가격이 책정됩니까? 아니면 환율은 뭐 나중에 뭐 따로 계산하고 일단은 미국 선물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만 좌우가 됩니까? 정말 질문 주신 거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환오픈형 상품, 즉 미국이나 해외 ETF들 뒤에 H라는 이름이 없는 상품은 모두 이제 해당 통화하고의 환이 열려 있습니다. 즉 미국 대표지수 상품 같은 경우에 뒤에 괄호하고 H가 없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장에서 달러와 원화의 그 변동성을 모두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환에서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되면 오르지 않게 되는 결과를 안 받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아시아장에서 뭐 S&P 500 선물이 올랐어요. 1% 올랐어요. 그렇지만 미국장에서 갑자기 뭐 문제가 터져서 마이너스 2%로 빠진다. 그러면 올려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또 가격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날 오셨는데 나는 이제 미국장 S&P 500이 2%가 빠져서 마이너스 2%가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3%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매크로 환경의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가 좀 많이 좌우가 되니까 현재 지금 매크로 환경 어떤지 두 분이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매크로 환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 10개월 연속 빠지고 있죠. 혹시 국내 물가는 아시지 않습니까? 국내 정부에서? 물가, 미국 물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물가가 네, 대략 3.7%. 3.7%죠.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4.9%인데 10개월 빠진 거가 주요하다고 보시면 좋을까. 이게 빠지면 금리가 내려올 거거든요. 거기 열거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헤드라인 CPI가 4.9%로 내려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좀 내려올 걸로 보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에서 더 하반기 갈수록 많이 내려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4.9에서 뭐 주택이든 이런 것들이 좀 끈끈하게 안 떨어지니까 한 4대를 유지할 걸로 보십니까? 근데 부모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파월은요 올해 금리는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금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에 대한 그 가능성은 그냥 우리 투자자분들의 어떤 희망사항이 아닌가. 한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많은 분들은 세 번까지 좀 전망하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물가는요? 물가. 물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연말 가면 3자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채권 금리, 장기 금리,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그 미국의 정책 금리까지 해서 올라오면 장이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만약에 반대로 빠진다 그러면요. 금리가 빠지면 장이 올라오지 않겠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아마 그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혹시 요 금리라든지 아니면 좀 물가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네. 저도 부사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과하게 시장에 투영하고 계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런 투자는 좀 위험을 좀 관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래서 사실 ETF 시장에서 최근에 미국 채권에 대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게 모두 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부사님 말씀처럼 사실 파월이 저희가 사실 연준하고 맞서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서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식 ETF나 채권 ETF나 다양한 상품으로 좀 자산 배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가면 한 번 정도 하는 건데 너무 빨리 베팅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요 그림 하나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10년을 금리하고 퍼의 모습인데 네. 현재 지금 파란색 음영 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 10년을 금리가 포함된 그런 구간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PER이 높아왔자 18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요 안 빠지면 더 내려와야겠죠. 내려오지 않으면 20배 못 봅니다. PER.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려오면 좋긴 한데 그럼 여기서 이 음영 부분을 올해 벗어날 것이냐 한다고 그러면 그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 그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혹시 주거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거비요? 주거비 항목. 네, 네. 그게 쉘터인데 쉘터가 지금 좀처럼 안 빠집니다. 첫 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최근까지 빠질 때 에너지 값이 좀처럼 안 빠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게 되면 일단은 그 음영 부분이 있을 걸로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일단은 채권 매입은 좀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이 그래프가 사람 숫자가 이제 4% 이쪽 저쪽 대략 한 3에서 한 4.25 까지. 4.25 정도의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구간인데 구간이죠. 예. 거기에 해당되는 퍼들이 대체로 요 정도 점들이 찍혀 있다. 한 15에서 18배까지 찍혀 있죠. 그 정도 찍혀 네, 있는데 찍혀 있죠. 예. 그럼 이게 이제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면 이제 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20배 이상도 갈 수 있죠. 가능하겠지만 예. 그 정도 금리 인하를 우리가 예상치 않는다면 너무 주식시장에 이렇게 힘을 걸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또 인상도 어려워 보이니까요. 당분간 조금 멈춤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일단.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체로 여러 가지 지수들에 투자하는 게 이제 이른바 ETF가 참 많잖아요. 대표 선수들은 뭐뭐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대표 지수는 S&P 500하고 나스닥 100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삼성자산 코덱스 ETF에서도 총 6종의 대표 지수 상품들이 있고요.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오픈형과 환해지형으로 나뉩니다. 대표 상품 4개를 말씀드려보면 먼저 환오픈형으로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 그리고 나스닥 100 TR이 있고요. 환해지형 상품으로는 코덱스 미국 S&P 500 괄호하고 H 미국 나스닥 100 괄호하고 H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두 번째로 이제 환 오픈과 환해지 이 다음에 두 번째는 TR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TR이 이제 토탈 리턴의 약자고요. 주식에는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 배당을 드리지 않고 현금으로 드리지 않고 계속 주식을 재투자해서 특히 이제 장기 투자할 때 저희가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눈을 모으듯이 주식 비중을 나온 배당을 가지고 주식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좀 장기 투자 목적으로 특히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는 이런 TR형 상품들이 좀 더 인기가 많으신 형태로서 저희 삼성자산운용에는 총 6종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잘 상장되고 크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수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도 매우 낮아서 연 0.05%. 1억을 투자하시면 0.1%가 5만 원이죠. 10만 원이고 0.05%면 5만 원. 5만 원. 운용사와 뭐 이런 증권사 등등 관리하는 보수 포함해서 5만 원만. 초기에 혹시 거래가 안 실릴 때 조금 유동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실 뭐 저희가 상장하고 있는 많은 ETF들이 특히 S&P 500 TR이나 나스닥 100 TR은 사실 워낙 규모가 크고 1,000억 이상이 되는 큰 ETF고요. 유동성이라고 하심이 이제 사실 거래하실 때 과연 잘 괴리율이 맞춰서 호가가 잘 제출되냐인데요. 저희 삼성자산 운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운용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호가도 보시면은 촘촘하게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사장님. 혹시 몰라서 네. 우리 저보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대표로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근데 제가 1억을 넣어서 이게 한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제가 거래를 했으면 5천만 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22%인가? 맞습니다. 그 세금을 양도소득. 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투자했으면 1억에서 1억 5천이 됐을 때 5천에 대한 다른 별도의 뭐 세금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금융소득 총 계산했을 때 뭐 15.4%인가 그것만 이제 내면 되는 건가요? 5천만 원에 대해서 네. 이익금의 5천만 원에 대해서 15.4% 과세를 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까지는 더 추가로 과세 안 한다는 제도이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이런 것들 등을 통해서 투자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으시면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과세하시게 돼요. 과세가 되죠. 일단 ETF든 혹은 뭐 ETF도 결국 이제 수많은 기업들을 담은 큰 그릇인 거잖아요. 이게 결국 그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야 ETF도 결국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적들은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에 기대감이 거의 없었거든요. 속된 말로 발바닥에 붙어있다 기대감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나와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분기 실적에 대한 감소율이 7%까지 예상했는데 지금 1.9% 마이너스로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혹시 어닝 서프라이즈 아시지 않습니까? 어닝의 서프라이즈 네, 그렇죠. 깜짝 놀라죠. 깜짝 실적인데 네. 이번에 비율이 7.2%로 과거 5개 분기보다 높았다. 약달러로 미국 기업들이 매출 혹은 뭐 이익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도 엄청 하는 것 같습니다. 감원 많이 하죠. 감원을 보통 10,000명 이상 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모든 기업들이 감원했다고 보시면 좋은데 아마존 18,000명 했고요. 알파벳 12,000명, 메타가 11,000명, MS가 10,000명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원은 제가 볼 때는 팬데믹에서 너무 많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휴증이 아닌가 싶어서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조금 마음이 아픈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그만큼의 어떤 개발 인력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전 같은 게 있으니까 뽑았을 텐데 한 1, 2년 지나서 갑자기 이렇게 감원하면 그건 뭔가 이렇게 사업 전망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판단 미스가 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뭔가 좀 과도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많이 뽑은 것 같아요. 사람 근데 마침 또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까지 맞물리면서 좀 약간씩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해서 이거를 실적 발표 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MS, 메타, 알파벳이 최근에 어닝콜 때 보통 50번 이상을 AI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많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들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상품도 있으니까 AI 관련?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AI라고 하면은 사실 뭐 챗 GPT를 통해서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 대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당연히 코덱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저희 코덱스 미국 빵플러스 환해지형 상품이 있는데요. 이제 F가 이제 원래 과거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죠. 그리고 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이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장비디아라고 부르시는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오히려 N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역시 그 엔비디아까지 모두 투자하고 있고 또 전기차 대표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테슬라라든지 반도체 회사인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포함해서 그냥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10개의 기업의 10분의 1씩 나눠서 10분의 1씩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빵플러스 상품이 있고요. 환해지형 상품이라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강달러 지나서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좀 우려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환 변동성을 이제 제거한 환해지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상품이 저희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라는 ETF가 있습니다. MV. 말 그대로 미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하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떠올리실 텐데요. 그게 이제 경제 지표로는 좀 의미가 있지만 투자 상품으로서는 좀 추정하기에는 다소 맞지 않는 지수라는 그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 이제 아이쉐어즈의 이제 SOXX라는 속스라는 ETF가 있잖아요. 반도체 ETF가 그 ETF도 지수를 좀 변경했습니다. 원래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사용하다가 다른 지수를 사용했고요. 저희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는 한국판의 이제 SMH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ETF 있죠. SMH 티커를 쓰고 있는 그 지수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 종목에 대한 투자도 최대 2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TSMC나 ASML,
등 미국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들에게 좀 의미 있게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서요. 보수도 되게 쌉니다. 네. 연 0.09%니까요. 0.09. 1억 투자하시면 9만 원. 9만 원. 네. 만 보수 연 1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품도 한번 최근에 반도체 바닥 심리가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ETF 이제 조금 전에는 이른바 그 AI 정말 빅테크 요 관련된 ETF였다면 ETF 하신 분들은 대체로 공격적으로 막 모험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게 좀 겁나니까 아무래도 좀 잘 모아놓은 걸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또 배당에 대한 욕심 또 있으시잖아요. 배당 관련된 그런 ETF도 당연히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 배당주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만 배당주의 얘가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배당주는 S&P 500 중에서 75%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사시면 배당 다 줍니다. 배당 안 주는 거 고르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관광 계시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미국은 주주 환원 정책의 끝판왕이다. 주주 환원 정책의 끝 돈을 벌면 나눠주거든요. 네. 나눠주는 방법이 바이백이 있고 배당이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주황색이 바로 바이백의 모습입니다. 바이백. 바이백. 워낙 주주 환원 정책이 끝판왕이다 보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배당까지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혹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AI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배당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S&P 500 중에서 25년 연속 배당을 올린 기업들을 배당 귀족주라고 하고요. 배당 귀족주. 예, 배당 귀족주. 예. 50년 동안 올린 기업을 배당 킹이라고 하는데, 예, 뭐 로스 같은 기업들, 존슨앤존슨, P&G 같은 3M 같은 기업들이 배당 킹 되고 배당 귀족주가 되는 그런 기업들인데, 네네. 근데 배당은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 ETF는 없겠죠? 사실 최근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도 배당에 대한 관심 ETF 시장에서 매우 높아지셨고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도 저희 코덱스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 배당까지요. 네, 대표적으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배당 귀족 배당 귀족. 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특히 좀 드리고 싶은 상품은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프리미엄? 네, 미국 배당이니까 미국의 고배당주,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맥도널드나 P&G나 펩시코나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을 계속 늘려온 기업들에 당연히 투자하고요. 특히 이제 배당 성장주라고 해서 배당에 대한 성향은 앞서 말씀드렸던 고배당주들보다는 좀 낮지만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실적을 올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챗 GPT로 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결제 시장에서의 대표적인 글로벌 결제 회사인 비자. 예, 이런 IT 기업들도 애플도 배당 성장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배당을 잘 주는데 성장도 하고 있는 이런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뒤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거는 뭔가 하나를 더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콜옵션 매도 전략이라고 불리는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을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네. 이거 말씀드려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배당주들이 주식을 매수해서 갖고 있는데 그게 좀 주식이 횡보할 것 같아요. 그럼 갖고 있으면 사실 계속 횡보만 하는데 콜옵션 매도를 하면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거든요. 이걸 팔면 프리미엄이 나옵니다. 예, 이걸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수취하게 되면 주식이 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횡보한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수취해서 추가적인 배당 지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배당,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을 하나로 수취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서 또 배당 지원을 마련을 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그럼 실제 그 기업이 주는 배당보다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안정적인 월 배당을 지급해 드릴 수가 있다. 커버드 콜의 단점은 뭐 있습니까? 그 장점만 있으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다 할 거 아니에요. 역시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감탄을 네, 하는 저를 속이려 하지 말아주세요. 이 보통 커버드 콜 전략이 갖고 있는 단점이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보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전략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보통 기존에 상장된 ETF들의 커버드 콜 전략은 전체의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합니다. 즉 지수 전체에 활용함으로써 주식시장이 날아갈 때 상승장에서는 사실 커버드 콜 전략이 유효하지 않거든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상승을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대신 횡보에서는 횡보에서는 매우 괜찮고.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저희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네. 이 커버드 콜 비중을
0%에서 40%까지만 활용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좀 더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한계를 좀 보완했다. 그래서 액티브네요, 액티브. 네, 맞습니다. 액티브. 삼성 자산운용도 빈틈 찾기 쉽지 않은데요. 저희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정프로님이 빈틈하고 거의 비등비등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 혹시 많은 서학계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표 ETF가 또 있어요. 현재 QILD하고 약간 흡성이 비슷한 맞습니다. 그런 ETF라고 보면 돼요. QILD라고 뭐죠? 하는 그것도 커버드콜 전략을 쓰고 있는 QILD라고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콜인데 차이점은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상품은 커버드콜 전략을 100% 활용하고 지수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삼성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미국에는 이제 디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단위 ETF인데요. 그 상품하고 비슷한 한국판 디보이고 차이점은 커버드콜 전략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 상품은 종목에다가 합니다. 지수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종목에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이제 수익을 배당 지원을 좀 더 마련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 9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매달 월 한 0.52% 정도 꾸준하게. 사실 배당이라는 게 저희가 월급하고 똑같아서 어떤 달은 많이 받고 어떤 달은 조금 받으면 저희의 어떤 재무적인 플랜을 짜기가 좀 어렵잖아요. 얘는 이 상품은 계속 꾸준히 일정한 수준의 배당을 좀 지급해 드림으로써 배당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도 배당의 지급 시기도 얼추 월, 중순, 말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매우 중요한 질문이셨는데요. 저희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는 이 월배당 상품 같은 경우는 매달 두 번째 영업일에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ETF에서는 분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배당도 주식도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락일 전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잖아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 락일이라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 보유하시면 되고요. 그 날짜는 저희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언제까지 보유하시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종목별로 다르기도 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월배당 상품이 있고 분기마다 드리는 상품이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분배금을 드리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가 어떻게 갈지 대충 예상하려면 또 금리가 제일 크게 중요할 테니까 금리는 혹시 지금 어떻게들 시장은 혹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번 좀 전망 좀 들어볼까요?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최소 한 번에서 올해 세 번까지 인하한다고 보고 있죠. 네.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은행 문제, 은행 파산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물가도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만 연준의 전망은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밑에 보고 있다. 그래서 올해 세 번까지 아니고 저는 한 번 정도 한 번 인하한다고 베팅한다고. 연말쯤에? 연말쯤에 연말쯤에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다만 최근에 약간씩 공시지표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약간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오랫동안 멈추게 되면 또 은행 분자 터질 거로 보여져 갖고 네. 지금은 연말에 가면 한 번 인하한다라고 베팅하고 있고 연말에 한 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혹시 예상하고 계신가요? 연말이 됐을 때 금리 인하를 하던 계속 동결을 유지하던 간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계속 좀 내려가는 인하하는 시그널들도 쪽으로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그런 발언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혹시 금리가 어쨌든 지금 지난 몇 년 동안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0% 금리 이런 게 많았으니까. 금리, 좀 높은 금리에 투자하는 ETF도 혹시 있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미국 금리와 연계되는 ETF 상품도 최근에 저희 삼성 자산운용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이름은 코덱스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좀 어려운데요. 소퍼가 이제 SOFR을 저희가 소퍼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 간의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이제 RFR이라고 있습니다. RFR. 과거에는 이제 리보 금리, 라이보 금리라고 해서 그게 많이 통용됐었는데 리보 금리가 이제 조작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졌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합의로 인해서 RFR이라는 게 나왔고 미국판 버전이 이제 SOFR, 소퍼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하고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발표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표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할 수 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한 5.05% 정도 되거든요. 달러에 투자하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의 변동이 노출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지만 5%에 달하는 미국의 이자 수익을 ETF를 활용하셔서
수취하실 수가 있다. 이런 상품이 최근에 상장돼서 2천억 원 이상 자금이 인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금리만 그렇게 5% 넘게 먹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처럼 금리가 떨어지면 나중에 그 사고 파는 그 캐피탈 게인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이 상품의 금리, 소퍼 금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는 말씀을 드려보면 1일물짜리 이제 RP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짜리? 네,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해 주셨던 채권이 갖고 있는 사실 듀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따라서 이 가격에 이익이 나거나 손실 나는 건 아니고요. 오로지 금리. 오로지 금리, 즉 이자를 매일매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연 5.05%고 만약에 미국이 정말 금리를 좀 더 올리면 그 레벨은 올라갈 거고요. 내리게 되면 금리가 좀 내려올 것입니다. 예. 사실 이게 미국 달러와 원화가 열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간다, 즉 원화가 강세가 가는 구간에서는 환손실이 발생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예금을 좀 선호하시는, 원하시는, 그리고 안전마진을 좀 확보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달러에 대한 예금, 달러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달러 예금 성격의 자산에 약간 일부 자금을 좀 회피해서 피난처에서 좀 안전마진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는 분들께는 이 상품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달러 환이라는 거는 예측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뭐 박스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좀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 요건 그러면 그 금리가 5%에서 뭐 4%, 3%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샀던 금액이 5%대 샀던 금액에서 또 떨어지면 4%대 이자 받고 3%대 이자 받고 이렇게 그것도 계속 변동해요? 그렇죠. 매일매일 이자 수준이 변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또 한국판 네. 이 RFR도 있습니다. 코퍼라고 있는데요. 그 상품도 저희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상장을 해서 1년 넘게 운용을 했는데 그 상품은 이제 환에 대한 노출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이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ETF는 사실 환에 대한 노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TF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사실 ETF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산 배분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종목을 하나의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도 좀 줄이고 기대 수익도 좀 낮춤으로써 내 자산을 좀 차곡차곡 모아가는 투자 전략이 저는 ETF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자산 배분의 칩으로서 이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를 활용해 보시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섹터나 테마를 환을 해지해서 가져가시더라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정한 부분은 또 이런 상품으로 자산 배분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ETF 투자하기 전에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라는 질문 저한테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ETF 투자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저는 말이죠. 코덱스 홈페이지를 열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부터 하지 않고서 어떻게 ETF 투자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내가 그 ETF에 투자해서 어떻게 수익을 거두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두 분 좀 이상해요. 왜 그 얘기부터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의 투자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르침을 또 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자주 좀 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